한 유통공룡이 조용히 동네 약국의 심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바로 다이소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밴드가 약국에선 5,000원, 다이소에선 1,000원. 직장인 점심 한 끼 값 차이가 밴드 하나에서 벌어집니다. 최근에는 3,000원짜리 영양제까지 등장해 약사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말 똑같은 물건일까요? 싼 가격 뒤에 감춰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국에 들렀습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감기약을 받고 무심코 밴드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받아든 순간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밴드 하나에 5,000원입니다. 대단한 물건도 아닌데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약국 문을 나서자마자 바로 옆에 다이소가 보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가 봤더니 비슷하게 생긴 밴드가 1,000원에 놓여 있습니다. 5분의 1 가격입니다. 같은 상품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약국과 다이소의 가격을 비교하는 게시물이 넘쳐납니다. 바세린, 멸균거즈, 소독약, 손목 보호대까지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약국에서만 볼 수 있었던 물건들이 이제는 다이소 매대에 가득합니다. 가격은 약국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약국에서 바가지를 썼던 건가? 약사님들이 폭리를 취했던 건가? 이런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 한 번이면 가격 비교가 바로 됩니다. 리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면 굳이 비싼 곳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똑같은 물건일까요?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안에 든 내용물까지 같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왜 이런 가격 차이가 생기는지 그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네 약국과 다이소 사이에는 단순한 가격 경쟁 이상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우리 동네 약국의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요즘 동네 약국에 가보면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처방전을 들고 온 손님 몇 명이 조용히 약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매대 앞은 한산합니다. 약사님은 조제실에서 묵묵히 약을 포장하고 계십니다. 한때 북적거리던 영양제 코너와 건강식품 코너는 손님의 손길이 뜸해졌습니다. 반면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다이소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계산대 앞에는 항상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손님들의 장바구니를 자세히 보면 약국에서나 볼 법한 물건들이 섞여 있습니다. 밴드, 거즈, 파스, 손목 보호대, 심지어 임신 테스트기까지 다양합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런 광경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비타민을 사려면 약국에 가야 했고 파스가 필요하면 약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슬리퍼를 끌고 다이소에 가면 웬만한 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약사님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돕니다. 손님이 줄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남는 장사를 뺏겨서 힘들다고요. 처방전을 받아 약을 조제하는 일은 여전히 약국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생각보다 마진이 크지 않습니다. 마진이란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이익을 말합니다. 약값은 정해져 있고 조제료도 한정되어 있어서 남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동안 약국의 월세와 인건비를 감당하게 해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과 의약외품이었습니다. 의약외품이란 의약품은 아니지만 건강과 위생에 관련된 제품을 말합니다. 밴드, 거즈, 파스, 영양제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자잘한 매출이 쌓여서 약국 운영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알짜배기 매출이 다이소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약국 입장에서는 현금 인출기가 고장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야 하는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동네 약국의 불이 하나둘 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약국은 다이소만큼 가격을 낮출 수 없는 걸까요? 약사님들이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체급 자체가 다른 싸움입니다. 다이소는 전국에 1,5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대형 유통기업입니다. 2024년 한 해 매출만 약 4조 원에 달합니다. 물건을 살 때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단위로 한꺼번에 주문합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단가를 크게 낮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이 곧 협상력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다이소는 현금으로 즉시 결제하는 방식을 씁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박리담회라고 합니다. 박리담회란 하나당 남기는 이익은 적지만 많이 팔아서 전체 수익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다이소가 바로 이 방식의 대표 주자입니다. 반면 동네 약국은 어떨까요? 한 번에 주문하는 물량이 수십 개에서 많아야 수백 개 수준입니다. 제약사나 의료용품 회사에서 직접 물건을 가져오기도 어렵습니다. 중간에 도매상을 거쳐야 합니다. 제조사에서 도매상으로, 도매상에서 약국으로. 유통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날 때마다 가격은 올라갑니다. 약국이 물건을 떼오는 가격 자체가 다이소의 판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 경쟁을 하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대형 마트가 산지에서 트럭으로 배추를 실어오는 동안 동네 가게는 근처 시장에서 몇 포기씩 사와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품질은 비슷해도 원가 자체가 다릅니다. 동네 가게 주인이 욕심을 부려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그 가격에 팔아야 겨우 본전인 겁니다.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사님이 비싸게 팔아서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다이소와 같은 가격에 팔면 믿지는 장사가 됩니다. 이건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동네 약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약사님이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조제해주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약국은 처방전으로 먹고 사는 곳 아닌가? 다이소에서 밴드 좀 판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겠어?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처방전 조제는 약국 입장에서 생각보다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약값 자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해놓은 금액으로 받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란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약사가 임의로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조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수가표에 따라 받습니다. 수가표란 의료 행위에 대한 가격표를 말합니다. 조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큰돈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약국 월세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약국이라면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약사 인건비, 전기세, 관리비까지 더하면 고정 비용만 해도 상당합니다. 처방전 조제만으로는 이 비용을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그래서 약국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일반 의약품과 의약 외품 매출이었습니다. 일반 의약품이란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을 말합니다.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밴드, 파스, 영양제 같은 건강 관련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가격을 약국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진도 처방전 조제보다 훨씬 높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 약국밖에 없었습니다. 독점이었던 셈입니다. 손님들은 약국에서 처방약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영양제도 사고 밴드도 샀습니다. 이 매출이 약국의 실질적인 수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의약 외품은 더 이상 약국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트에서도 편의점에서도 다이소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은 약국보다 훨씬 쌉니다. 손님들이 굳이 약국에서 비싸게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약국 입장에서는 수익의 기둥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물건이 있는데 한쪽은 5,000원이고 다른 쪽은 1,000원입니다. 어디서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싼 곳에서 삽니다. 이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정보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가격 비교가 바로 됩니다.
리뷰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비싸게 파는 물건을 다이소에서 싸게 산다는 게시물이 입소문을 탑니다. 절약 노하우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소의 건강 관련 제품 매출은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밴드나 거즈 같은 기본 제품뿐 아니라 비타민, 영양제까지 품목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환영합니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은 걸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란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곤란한 상황을 말합니다. 가격을 낮추자니 남는 게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 자체가 다이소보다 높습니다. 가격을 유지하자니 손님이 떠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해입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아예 의약 외품 매대를 줄이고 처방전 조제에만 집중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경쟁이 안 되는 싸움이라면 포기하고 본업에 충실하자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매출 자체가 줄어들어서 운영이 더 어려워집니다. 폐업하는 약국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마트나 다이소 매장 근처에 있는 동네 약국들이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보던 약국이 어느 날 갑자기 임대문에 현수막을 걸고 있는 모습,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게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안에 든 내용물까지 같은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데카솔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연고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마데카솔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마데카솔, 케어와 다이소나 편의점에서 파는 마데카솔 연고는 이름은 비슷해도 성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약국용 마데카솔 케어에는 항생제 성분과 스테로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항생제란 세균을 죽이거나 증식을 막는 성분입니다. 상처 부위에 세균이 침투해서 감염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합니다. 상처가 붓거나 빨갛게 되는 걸 줄여줍니다. 반면 다이소에서 파는 제품은 센텔라 추출물이라는 피부 재생 성분만 들어 있습니다. 항생제도 스테로이드도 없습니다. 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국에서 파는 파스에는 소염진 통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소염진 통제란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성분입니다. 근육통이나 관절통에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소에서 파는 파스는 멘톨과 박하가 주성분입니다. 시원한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 염증을 줄이는 효과는 없습니다. 가벼운 상처라면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종이에 살짝 베인 정도라면 어떤 제품을 발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거나 오염된 환경에서 다쳤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항생제가 없는 연고만 바르다가 상처가 곱초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1,000원 아끼려다 병원비 몇만 원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제품이 그런 건 아닙니다. 밴드처럼 단순한 제품은 약국 것이나 다이소 것이나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바르거나 복용하는 제품이라면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장 뒷면에 적힌 성분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이소에서 물건을 살 때와 약국에서 살 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다이소 직원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영양제 먹어도 되나요? 이 파스가 제 피부에 맞을까요? 직원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의무도 없고 그런 교육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다이소는 물건을 파는 곳이지 건강을 상담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반면 약국에서는 다릅니다. 약사는 대학에서 6년간 전문 교육을 받은 의료 전문가입니다. 손님이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제품을 권해줄 수 있습니다. 이 영양제는 드시는 약과 상호작용이 있으니 다른 걸 드시는 게 좋겠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호작용이란 두 가지 이상의 약이나 성분이 만났을 때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이 조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고혈압 약, 당뇨 약, 콜레스테롤 약을 동시에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건강을 위해 영양제까지 챙겨 드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영양제는 기존에 드시는 약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다이소에서는 이런 정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좋아 보이는 걸 집어서 사게 됩니다. 반면 약국에서는 약사가 이런 부분을 체크해 줍니다. 물건값에 이런 전문 상담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셈입니다.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이건 분명한 가치입니다. 내 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다는 안전망. 다이소에서 몇천 원을 아끼는 대신 이 안전망을 포기하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네 약국이 어려워진 건 약사님들이 욕심을 부려서가 아닙니다. 대형 유통과 동네 상권의 태생적인 체급 차이 때문입니다. 다이소의 가격 경쟁력은 동네 약국이 따라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싼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겉모습이 비슷해도 성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건강 제품을 선택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초에는 더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이소가 유명 제약사의 건강기능식품, 흔히 영양제라고 부르는 제품을 5,000원 이하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자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한 제약사는 판매 5일 만에 철수했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성분과 함량이 달랐던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약국이 바가지를 씌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 구분해서 사면 됩니다. 밴드, 거즈, 면봉처럼 단순한 소모품은 다이소에서 사도 됩니다. 품질 차이가 크지 않고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들입니다. 하지만 내 몸에 바르거나 먹는 제품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약을 복용 중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다면 약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약간 비싸더라도 안전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국도 변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파는 방식으로는 다이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전문 상담에 집중해야 합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는 것. 이게 동네 약국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입니다. 동네 약국의 불이 꺼지면 잃는 건 단순히 약을 사는 장소만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의 건강 안전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편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어느 날 정작 필요할 때 의지할 곳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이소와 약국의 가격 전쟁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밴드를 사러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단순한 소모품인지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제품인지 구분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전국 어디서나 10분 안에 약국을 찾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25,000개가 넘는 약국이 우리 동네 건강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만 보고 선택하다 보면 어느새 이 안전망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포기하는지를 알고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 같은 라면인데 가격이 다른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숨겨진 가격의 비밀을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똑같아 보이는 상품이 왜 마트마다 가격이 다른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유통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유통과 경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고 빠르게 보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정보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